안녕하세요. 여러분, 친화미국 약사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미국 약국을 이용할 때 상당히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인 약값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미국은 처방약들이 너무 비싸죠. 그 이유가 약에 대한 특허 보호와 FDA 시장의 배타성 등이 그 이유가 됩니다. 미국 정부가 제약회사에게 브랜드 약의 모노폴리 가격을 허락하기 때문이죠. 독점 영업을 하게 되면 부르는 게 값이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에서 가장 비싼 약의 이름이 마이얼랩트라고 지방 이상증, 리포디스트로피를 치료하는 약인데요. 한 달 치료비가 무려 71,306불입니다. 너무 비싸죠? 의료 파산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약 개발에 많은 연구 투자비와 인력비 등이 들긴 하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제약회사의 약값 책정은 환자와 소비자를 배려하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결국 자본주의 논리가 그런 거니까요. 제약회사와 Pharmacy Benefit Managers, 줄여서 PBMs, 그리고 보험회사, 이들의 삼합고리가 약값을 오르게 하는 실체들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약을 제값을 다 주고 사는 것은 정말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보험이 있다면 무조건 보험이 커버되는 약을 먹도록 애쓰고, 커버 안 되는 약은 의사와 약사를 달달 볶아서라도 커버가 되는 대체 약을 타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소비자로서의 당연한 권리죠. 약국에서 가끔 체면을 의식하는 탓인지 그냥 부르는 대로 비싼 약값을 다 내고 가는 환자들을 보았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소비자로서의 내 권리와 내 지갑은 내가 지키는 것입니다. 돈에서 자유로운 분들조차도 한번 생각해 보셔요. 호구되는 게 유쾌한 일은 아니잖아요. 물론 이 약값은 약국에서 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국에서 하는 역할은 보험회사에 이 약값을 클레임해서 커버된 그 나머지 가격, 코페이를 환자에게 차지하는 것이지, 약값을 조정하는 것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해하지 마시길 바라요. 오늘 영상은 어떻게 하면 커버되는 약을 탈 수 있는지, 커버가 안 될 경우에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중요한 팁을 알려드릴게요. 많은 경우에 저네릭 약이 커버가 됩니다. 여기서 저네릭 약이라 함은 여러 다른 제약회사에서 브랜드 약의 유효 성분, 액티브 인그레디언트를 똑같이 만들고 거기에 조금씩 다른 색소와 부영제, 녹말 등의 inactive ingredient를 넣어서 모양을 조금씩 다르게 제조하여 시판하는 약입니다. 일반적으로 브랜드 약보다 저네릭이 80에서 85%가량 더 저렴하고요. 보통 브랜드 약이 나오고 나서 몇 년이 지나면 다양한 저네릭 약이 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보험이 저네릭을 더 선호해서 브랜드를 커버하지 않을 경우가 많아요. 브랜드와 저네릭은 같은 약이고요.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저네릭 약을 복용하면서 자신의 건강을 돌보죠. 이 비디오 클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FDA에서 교육용으로 제작한 이 영상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저네릭과 브랜드네임의 액티브 인그레디언트, 즉 유효 성분이 일치하고요. 그리고 안전성, 약효, 약의 강약, 제품의 질, 그리고 몸의 이득면에서 일치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간혹 브랜드 약만 약효가 있는 환자가 있어요. 기질이나 알러지 문제가 그 이유가 될 수 있는데, 이럴 때는 의사에게 부탁해서 처방 전에 brand name only를 반드시 적어달라고 부탁하세요. brand name only라는 뜻으로 의사가 쓰는 코드가 있는데요. dispense as written, 줄여서 DAW1이라는 코드를 처방 전에 적습니다. 보험은요, 보통 의사가 이런 DAW1 코드
브랜드네임 only를 쓸 경우에 많은 경우 커버를 해줍니다. 반면 환자 본인이 브랜드를 원할 경우에 약국에 브랜드를 달라고 의뢰를 하면 약사가 DAW2 코드를 써야 돼요. 이럴 때는 보험이 커버 안 해주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정말 브랜드 약이 필요하면 의사에게 브랜드 only라는 말을 처방전에 반드시 적어달라고 부탁을 하세요. 보험이 커버가 안 되는 경우는요, 6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약이 non-formulary에 들어갈 경우입니다. 여기서 formulary란 커버가 되는 약물 리스트를 말해요. 그런데 닥터가 처방한 약이 이 formulary 리스트에 없으면 보험회사에서 non-formulary라고 하면서 가차없이 커버를 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약사에게 의사에게 연락을 해서 약을 다른 대체 약으로 바꿔달라고 부탁을 하세요. 많은 경우에 포뮬러리에 들어가면서 같은 약물 작용을 하는 그런 대체 약품 alternate drug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의사에게 말씀을 하셔서 꼭 약을 바꾸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세요. 두 번째 경우에는 prior authorization이 걸려서 커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prior authorization은 의사가 보험회사에 전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왜 내 환자가 이 약을 특별히 먹어야 되는지를 설명해야 보험회사가 그것을 리뷰해서 커버를 하든 혹은 거절을 하든 그런 절차를 의미합니다. 어떤 경우에 보험회사가 승인을 했을 때 1년 가까이 계속해서 커버를 해주는 경우가 있고요. 이 prior authorization이 거절이 되었을 경우에는 닥터가 약을 바꾸든지 아니면 환자 본인이 그 약이 꼭 필요하니까 자기의 돈을 주고 비싸게 약을 구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우는 이거는 최근에 이제 생긴 경우인데요. 약의 사용 지속 시간, 즉 약의 데이즈 서플라이가 3개월이 아닐 경우에 보험이 커버를 안 합니다. 요즘은요, 보험이 3개월치를 많이 선호해서 한 달 정도의 데이즈 서플라이가 처방이 되면 커버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혈압, 당뇨, 우울증 약은 거의 매일매일 수개월, 수년까지 복용하는 상용약인데요. 이런 상용약을 처방받으실 때는 의사에게 90일분을 처방해달라고 부탁을 하세요. 그러면 딜레이 되지 않고 약을 빠르게 픽업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보험이 커버 안 되는 경우는요, Plan Limit Exceeded라고 하는 경우인데요. 보험이 일정 기간 동안만 약을 커버한다든지 아니면 일정한 약만 커버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항구토제인데요. 닥터가 30일 분량을 처방을 했어요. 그런데 보험은 30일 분량을 커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일시적으로 어떤 헬스 컨디션으로 구토를 할 때 30일 매일매일 구토를 하진 않거든요. 한 7일 정도, 일주일 정도를 속이 안 좋아서 구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이 7일 정도 커버할 경우가 많아요. 이럴 경우에 남은 23일 분량의 약을 잃는 것이 아니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본인의 약국 프로파일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향후 언제든지 필요하면 리필을 요청하면 될 거예요. 다섯 번째 경우는 refill too soon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지난달 30일 분량을 이미 받아갔는데 30일이 안 되고 23일째 되었을 때 약국에 전화를 한다든지 해서 리필을 요청하면 보험이 너무 이르다고 커버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은 그냥 기다리셨다가 리필을 다시 요청하면 되죠. 근데 실수로 처방약을 분실한다거나 그럴 때는 일찍 약이 필요한 거잖아요. 아니면 장기간 외국 여행을 해서 석 달치를 한꺼번에 가지고 외국으로 가야 할 경우에 리필 투순이어도 약을 일찍 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약사에게 부탁을 하면 돼요. 약사에게 내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내가 약을 분실했다 혹은 장기간 외국을 나가기 때문에 빨리 커버해 달라고.
그것을 override를 요청한다는 말을 쓰는데요. 그렇게 부탁을 하세요. 많은 경우에 보험회사에서 이럴 경우 커버를 해줍니다. 그리고 해외여행 갈 때 가끔씩은 석 달치도 커버해주고요. 그리고 6번째 경우는 매년 초에 좀 발생하는 에러 같은 건데요. 매년 초에 보험회사에서 새 카드를 발급하죠. 그래서 새 보험처럼 리뉴얼이 되는데 이때 나는 분명히 새 보험이 생겼는데 보험회사에서 나의 프로파일이 아직 컴퓨터에 업데이트가 안 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약국에 처방전을 드랍했는데 커버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일단 캐시로 약을 사시고 일주일 이내에 약국에 전화해서 보험회사에 다시 클레임을 해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그때는 커버가 되고 약국에서 리펀드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보험이 아예 없을 경우에 어떻게 하면 약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많은 브랜드 약이 쿠폰을 발행합니다. 주로 프로모션하는 신약의 경우에 이런 쿠폰을 많이 발행하는데요. 닥터 오피스에서 이런 쿠폰을 제공을 하죠. 이 경우에 이 쿠폰을 받으시고 나서 쿠폰에 있는 웹사이트에 들어가시고 등록을 하셔서 본인의 어카운트를 만들어서 액티베이션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약국에서 할인된 그런 가격으로 약을 탈 수가 있어요. 가끔씩 공짜로 픽업할 수도 있고 또 많은 경우에 뭐 30불 또 약에 따라서 그런 저렴한 가격으로 약을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제너럴하게 무보험자를 위한 디스카운트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경우는 다양한 약을 저렴하게 살 수가 있는데 약에 따라 다르겠지만 많게는 75%, 어떨 때는 그 이상으로 디스카운트를 해서 가끔은 보험보다 더 저렴하게 약을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가 GoodRx인데요. 제가 다음 클립에서 어떻게 액세스하는지를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먼저 웹페이지에 goodrx.com을 타입을 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GoodRx 디스카운트 웹사이트가 뜨죠. 처방약 중에서 볼타렌 젤이라고 류마티즘에 몸에 바르는 약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GoodRx에서 보험 없이 디스카운트 없이 40불에서 67불이 뜨죠. 그리고 디스카운트를 제공하는 약국 리스트가 쭉 뜹니다. 근데 이 중에서 맨 상단에 크로고 약국이 제일 싸네요. 이거를 클릭하고 들어가 보면 67불 하던 약이 16.25불 쿠폰으로 이렇게 뜨죠. 그래서 RX 빈 넘버, RX PCN, 멤버 아이디, 그리고 RX 그룹 마치 보험처럼 이 정보를 넣고 클레임을 하면 16.25불로 나옵니다. 간혹가다 에러가 날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밑에 보시면 Pharmacist Question Call이 있죠. 그래서 약사가 저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서 GoodRx 팀과 해결을 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세요. 본인이 하는 것보다 약국에서 이렇게 클레임을 하면 보다 더 쉽고 간편하게 에러가 해결이 납니다. 실제로 약국에서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정말 1센트라도 깎기 위해서 수많은 요구와 그런 클레임을 하고 있고 약사와 그 약국 스태프들은 그것을 안어하고 부응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고 있어요. 미국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로서 소비자의 권리를 굉장히 리스펙트하고 안어하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정말 당연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소비자들이 아는 만큼 돈을 세이빙할 수 있고 정말 지혜롭게 약국 시스템을 잘 활용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오늘 제가 알려드린 팁 중에 이미 아시는 것들도 많으시겠지만 모르는 것을 알게 되셨다면 이것을 10분 활용하셔서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시고 또 돈도 세이빙하시고 지혜롭게 약국에서 복용약을 잘 타시기를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건강하시고 또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